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재하고 있는 퇴직 일기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퇴직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퇴직을 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충우돌식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2월 말일날 퇴직했습니다. 참고로 명예퇴직했고요. 이제 퇴직한 지 겨우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됐지만 막상 퇴직을 하니까요. 머리도 많이 무겁고 앞으로 뭐 미래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참고로 그렇게 저는 참고로 농협에서 35년간 근무를 했고 병해충 상담, 농약 처방, 영농 지도 이런 업무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은 대부분 다 농약 비료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이런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제로 오늘 제가 이제 그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그 건강보험 피보양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 피보양자 등록은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직접 올려도 되고 이렇게 부모가 그 직장 다니는 자녀가 바쁘니까 대신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신청을 가실 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가실 때, 그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 일반도 그 상세가 있습니다. 그 상세 증명서를 떼가면 됩니다. 상세 증명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그동안 제가 부양자고 직장 가입자로 부양자고 제 밑으로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아내와 그 막둥이 아들 아직 제 막내 아들 아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금년도에 취업할 겁니다. 아마 졸업을 하는데 그 이렇게 피부양자가 2명 있고 제가 부양자였는데 이제 3명을 다 이제 직장 다니는 자녀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제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조건이 뭐냐? 제가 일단 소득이 더 있는지 없는지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 앞으로 또 소득이 있는지 뭐 월세라든지 하도 소득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또 그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 것도 조회를 합니다. 이럴 때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이 우선이지만은 아직 아들은 제가 막내 아들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대학은 석박사 과정 끝내고 이제 길고 긴 공부를 마치는데요. 이 녀석이 또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명 저와 아내와 아들을 딸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제 거와 그리고 아들 거 같이 제가 떼가지고 요건 동사무소 가서 떼줍니다. 떼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다주도 않소리면서 그냥 신청하면서 이제 자식에게 저 같은 경우는 딸에게 올렸는데요. 딸에게 올렸는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피부용자 등록하러 왔는데 가족관계 맞는지 확인하고 딸이 오케이 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등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딸에게 바쁜 딸이나 아들에게 바쁜 젊은 친구 바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갈 시간도 가기 때문에 요즘 물론 또 그 인터넷도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시간이 이제 퇴직하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이렇게 이제 부모가 직접 그래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담을 1년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금년 한 해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저도 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연금 합산액이 2천만 원이 넘어서면 결국은 내년도에는 자동적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다시 제가 그 부양자가 돼가지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년이라도 보험료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직장 의료보험을 있을 때는 보통 저희들이 크게 건강보험료를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자동으로 떼가는 거 신경 써본들 우리가 적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저희 수익의 7.09%인가 7.09% 맞을 겁니다. 7.09% 거기서 부담하는데 그것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7.09%의 50%는 또 직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 우리 직장에서 하면서 크게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직을 하면 이제 일반 지역갈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가 버는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은 뭐 토지나 건물, 뭐 전월세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게 시가 표준 아니고 과세 표준으로 그런 재산 부분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계산돼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50% 부담해 줄 때하고 또 차액이 생겨보면 그게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게 있어요. 9년 이상 되었거나 1600cc 미만 배기량 작은 거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승합차나 화물차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좀 바꿨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승용차에서 전기차 화물차로 미리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의료보험 계산할 때 제가 타고 다니는 화물차 전기차 화물차는 부가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이제 이런 걸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재산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연금이나 이런 걸 위해서 받는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제가 공유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퇴직해가지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으면 갑자기 깜짝 놀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활용 안 하고 이제 자식에게 넘겼는데요. 제가 피부양자 등록해서 한 1년을 우선 혜택을 보려 넘겼는데 또 이제 줄이는 방법은 직장 다닐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고 있어요. 직장 다닐 때 내는 보험료만큼 그러니까 50% 급여의 7.09%의 50% 퇴직을 해도 의료보험료는 직장에서 내주던 50%를 감해가지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로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신청 기일이 2달입니다. 이제 의료보험료 내라고 안내장에 나오는 그때부터 2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료보험료 얼마씩 나오는가 이제 지역갈등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받아보고 이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 가네 이러면 그대로 계속 내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직장인들보다 너무나 많이 낸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산이잖아요. 사실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이지 사실은 재산 가치라기보다는 사실 팔기 전까지는 주거의 목적이지 아무런 나에게 월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많다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으로 뭐 10억이 넘는다. 15억이 되려면 건강보험료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직장에서 50% 지원하던 그런 보험료 그 보험료를 3년간 계속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충격을 보험료가 갑자기 확 오르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3년간 이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건강보험료 안내장을 받고 난 다음에 금액이 많다. 그럴 때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고 2달 이내에 신청하시면 보험료를 3년간은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낼 수 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 때 내가 또 너무 많이 보험료를 냈다. 급여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부담스럽다. 자, 버는 돈은 없는데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씩 내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좀 힘들지만은 재취업도 하는 방법입니다. 재취업. 그러니까 일정을 좀 조정해가지고 하루 8시간 하기보다는 어떤 재취업을 해가지고 보통 재취업하면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재취업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재취업은 1년 6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나면요. 그때 그걸 가지고 최종 냈던 급여에서 또 3년간 또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에게 피부양자 등록했지만은 아마 금년도 제가 연금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시금 지역가입자로 넘어옵니다. 왜? 지난해 받은 소득, 그러니까 금년도 제가 받을 그런 연금이 다 합산돼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가지고 다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전년도 제가 받은 금액, 그러니까 제가 받은 전년도 급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소득 보통 신고를 5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료는 많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혜택을 우선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그 피보장자 그 자식에게 등록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보험료가 많다. 그러면 미리 그 소득, 재산 이런 걸 줄였을 때 그 조정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그 보험료가 나오고 또 재산 이제 지역가입자 됐을 경우에는 뭐 재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재산 이런 걸 줄였을 때 땅을 팔았다든지 집을 뭐 팔아가 자한도로 옮겼다든지 이럴 때는 또 즉시 그 보험금 조정 신청을 하시면 바로 또 조정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종합소득 신고했던 5월달 신고 내역이 10월달에 세무서에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참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거기 11월 또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조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딸한테,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딸한테 제가 둘째한테 넘겼는데요. 그 직장 의료 보험으로 제가 피부양자 등록해 보니까요. 이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도 있구나. 어느새 제가 부양자에서 제가 피부양자가 돼가지고, 딸의 그 직장 그 의료보험에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니까 이것도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이 딸이 나한테 이런 또 역할도 자동적으로 하는구나.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작은 솔솔한 그런 행복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나에게 이런 또 혜택도 들어오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묘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을 하지만은 막상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이런 또 솔솔한 행복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현수막도 아이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자, 아빠 이제 퇴임했다고 이렇게 제일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잘 키운 자식 일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또 솔솔한 재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요즘 결혼을 다들 기피하고 아이들로 낳는 거를 좀 다들 기피하는데 전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요. 키우는 과정이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솔솔한 재미 이거는 진짜 결혼을 안 하면 못 느끼는 재미입니다. 아이들 커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그 피부양자 등록이라든지 이미 계속 가입 제도 이런 것을 활용 못하면 의료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